야생 여우가 숲속에서 홀로 약한 아키타견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건 평범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예상치 못한 우정,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할 여정에 준비하세요. 아침 안개가 강원도 깊은 숲을 뒤덮고 있을 때 김지연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그녀는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이런 외딴 지역으로 자주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었습니다. 커브를 돌던 중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길가 근처에 작은 황갈색 털뭉치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치여 죽은 동물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털뭉치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약 8주 된 아키타견 강아지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털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푸른 눈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강아지는 그곳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연약한 생물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지연이 손을 뻗었지만 강아지는 신음하며 기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여우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그 호박색 눈은 약한 강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야생에서 여우가 개를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이 강아지는 약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우는 근육을 긴장시키며 공격 준비를 하듯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카메라 장비는 너무 멀리 있었고 그녀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공격을 유발할까 두려웠습니다. 여우는 거의 머리를 들지 못하는 강아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자연의 혹독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멈춰 서더니 마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듣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공격 대신 여우는 코로 강아지를 부드럽게 툭 쳤습니다. 너무 약해서 겁을 낼 힘도 없는 강아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녀가 아는 포식자와 먹잇감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강아지의 엉킨 털을 하르며 털을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우가 이 버려진 생물에게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공통의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천천히 카메라를 집어들며 놀라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우정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녀가 자연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뒤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우가 아키타견 강아지의 털을 계속 핥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이 기묘한 한 쌍에게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과 긴장 속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으려 했었습니다. 지연이 마음속으로 민수라 이름 지은 강아지는 여우의 관심 덕분에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꼬리가 약하게 흔들렸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연이 암컷임을 알아챈 여우는 자신의 붉은 털에 강아지를 기대게 하며 몸으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아지는 위료적 치료, 음식,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야생을 기록해온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민수를 숲 가장자리로 이끌었고 약한 강아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꼬불꼬불한 오래된 떡갈나무 뿌리 아래 숨겨진 작은 굴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우 어미의 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마리의 작은 얼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어미인 여우는 민수를 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우 새끼들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곧 즐거운 울음소리를 내며 민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지연이 지켜보는 동안 다른 야생동물들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공에는 매가 날아다녔고 근처 부드러운 땅에는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우 어미는 민수를 영원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민수를 구해 이 뜻밖의 보호자와 떼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 놀라운 관계를 기록하며 자연이 이끄는 대로 놔둬야 할까? 그녀는 근처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여우 어미가 사냥을 나가 작은 먹잇감을 물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여우는 자신의 새끼들처럼 민수에게도 먹이를 나눠주며 작은 조각으로 찢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개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이 특이한 식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지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돌아와 여우 가족과 민수에게 추가 음식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생존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민수가 굴에 비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여우 어미는 4마리의 새끼들, 3마리 여우 새끼와 1마리 강아지를 감싸 안고 웅크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지연은 장비를 챙기며 머릿속이 질문들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놓인 도전은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별빛 아래 1마리 여우와 아키타견 강아지가 자연의 규칙을 다시 썼고 지연은 그걸 목격할 행운을 얻었습니다. 민수를 여우 가족과 처음 발견한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지연의 매일 방문은 일상이 되었고 음식을 가져오며 이 놀라운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건강해졌고 갈비뼈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으며 털은 이제 윤이 나고 건강했습니다. 그 변화는 경이로웠습니다. 이제 아키타견 강아지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여우 새끼들과 마치 친남매처럼 놀았습니다. 민수는 여우처럼 숨어서 덮치는 법을 배웠지만 더 큰 발 때문에 새끼들보다 서툴렀습니다. 지연의 영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민수가 여우 새끼들의 털을 핥아주고 여우 어미가 민수에게 쥐사냥을 가르치며 4마리 새끼들이 장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징후도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 특이한 가족을 알아차렸습니다. 늑대들이 매일 밤 더 가까이 다가왔고 지연은 굴 근처에서 퓨마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루비라 이름 지은 여우 어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그는 위험을 탐지하느라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아침 지연이 도착했을 때 굴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쓰러진 통나무 근처에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루비는 가족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그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1마리 여우 새끼가 절뚝였고 민수는 곁에서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지켜보는 동안 근처 등산로에서 하이킹객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에 루비는 당황했고 새끼들을 덤불 속 깊이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본성을 가진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여우 가족의 조용하고 은밀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짖음을 냈습니다. 하이킹객들이 소리를 듣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막아서며 야생동물 사진을 찍고 있다며 떠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손해는 발생했습니다. 루비는 이제 민수에게 본능이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루비는 민수에게 여우의 조용한 의사소통을 가르치려 했지만 민수는 짖고 신음하는 본성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우 새끼들은 어미의 교훈을 완벽히 익혀 덤불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졌지만 민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눈에 띄고 들렸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고 지연은 은신처에서 피신했습니다. 비를 뚫고 그녀는 루비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모습을 봤지만 민수는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의 큰 몸은 여우 크기의 통로를 헤쳐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루비는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한 뒤 다시 자신의 여우 새끼들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모성 본능과 생존의 현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울리자 지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굴 근처로 다가가 민수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강아지는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달려왔지만 루비도 따라오며 분명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어진 순간은 지연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루비와 민수가 코를 맞대고 여우 어미는 강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핥았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주저함 속에서 그녀는 여우 새끼들을 모아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따라가려 신음했지만 지연은 부드럽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놓아주는 것이며 루비는 어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숲은 신선하고 빗방울로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무릎에 안고 트럭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젖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계속 숲을 바라보며 유일하게 알던 가족을 그리워하는 듯 낮게 신음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소백산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정훈 수의사가 민수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3개월 정도 됐네요. 수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생에서 살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사실 제가 본 강아지들보다 더 건강해요. 하지만 민수는 진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이제 갈색점이 섞인 푸른 눈으로 루비와 여우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거의 밥을 먹지 않았고 창가에 앉아 산길을 바라보며 때때로 상실감을 담은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슬픔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의 가족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지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를 트럭에 태우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굴을 보면 민수가 이해할지도 몰랐습니다. 혹은 그녀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루비가 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옛 굴이 있던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코는 즉시 익숙한 냄새를 감지했고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루비의 경로를 따라 새 굴 위치로 가는 동안 따라갔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우 가족은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탐색하던 중 지연은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우가 아니라 늑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차가워졌고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불렀지만 그는 루비의 냄새를 쫓아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언덕 꼭대기에 올랐고 지연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마리의 늑대가 루비와 그녀의 새끼들을 바위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여우 어미는 버텼지만 수적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언덕 아래로 돌진했고 강아지의 짖음은 더 사나운 소리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늑대들이 민수를 쉽게 죽일 수 있음을 알며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수는 루비와 늑대들 사이에 뛰어들어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키타견의 보호 본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호자에 당황한 늑대들은 주춤했습니다. 루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마리 새끼를 입에 물고 다른 새끼들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새끼가 미끄러져 굴러떨어졌고 한 마리 늑대가 그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민수는 나이에 맞지 않는 용기로 늑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더 큰 동물의 주둥이를 물고 몸부림치는 상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지연이 도착해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늑대들은 이 싸움이 먹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숲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턱을 풀었고 어깨에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루비가 바위에서 내려오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루비는 민수의 상처를 핥았고 그녀의 새끼들은 용감한 보호자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루비의 행동에서 다른 점을 알아챘습니다. 루비는 계속 민수를 지연 쪽으로 밀며 민수가 속한 곳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지연은 두 세계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두 가족에 대한 충성을 증명했지만 영원히 두 세계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답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민수의 어깨 상처는 봉합이 필요했지만 지연은 그의 감정 상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늑대와의 조우 이후 민수는 지연과 루비 가족을 모두 보호하려 하며 두 세계를 동시에 지키려 했습니다. 이정훈 수의사는 상처를 치료하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기심에 DNA 검사를 해봤는데 그가 말했다. 민수는 순종 아키타견이 아니에요. 약 15% 늑대 혈통이 있어요. 아마 늑대계 교배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겠죠.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야생에 쉽게 적응한 것, 루비의 행동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기묘한 유대감. 그는 유전적으로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숲으로 돌아가자 루비가 익숙한 만남의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급박하고 거의 절박해 보였습니다. 루비는 지연과 민수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고 지연은 가슴 아픈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루비의 새끼 중 하나, 민수가 구했던 그 새끼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새끼는 무언가에 물려 상처가 감염되어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루비는 종을 초월한 지성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불안하게 신음하는 가운데 새끼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항생제 없이는 새끼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비가 믿으면서도 긴장한 채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를 재킷에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들은 동물병원으로 달려갔고 이정훈 수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키타견의 호의를 받은 여우 새끼라.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은 수의학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3일 동안 새끼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놀랍게도 루비는 지연의 뒷마당에 임시 굴을 만들고 나머지 두 새끼를 곁에 두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집과 마당을 오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훈 수의사는 새끼의 목숨을 구했지만 치료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새끼는 지능과 적응력을 높이는 드문 유전자 돌연변이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민수를 받아들인 걸지도 몰라요. 수의사가 건강해진 새끼를 루비에게 돌려주자 지연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루비는 즉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끼들을 정기적으로 지연의 땅으로 데려와 울타리로 둘러싸인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냥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민수가 루비의 새 새끼들과 놀고 루비가 감독하는 모습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루비는 야생과 가축화된 삶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공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지연은 전례 없는 상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여우와 두 세계를 오가는 아키타견에 대한 소식이 수의학 및 야생동물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땅 근처에서 어슬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일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더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루비의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새끼들이나 늑대 혈통의 민수는 희귀 동물 밀매업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지연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역 당국에 알렸지만 영원히 그들을 지킬 수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몇 주 전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은 이제 시급해졌습니다. 이 기적적인 관계를 보존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 그날 밤 루비와 그녀의 새끼들이 민수와 함께 지연의 현관에 웅크리고 있을 때 지연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보존단체에 전화했습니다. 어쩌면 답은 두 세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의 보호단체 전화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책임자인 박소영 박사가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500에이커의 보호된 땅에 자리 잡은 이 보호구역은 통합서식지 관리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료를 봤어요. 박소영이 지연의 영상을 검토하며 말했다. 이 종간 관계는 전례가 없어요. 우리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살면서 보호받고 연구될 수 있는 특수 서식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화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루비는 지연의 땅에서 편안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야생에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성숙해지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재와 야생 본능 모두에 익숙했습니다. 민수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된 그는 빠르게 자라 늑대 같은 미묘한 특징을 지닌 멋진 아키타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보호 본능은 인간과 여우 가족 모두에게 확장되어 그를 소중하지만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소영은 점진적인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보호구역에 지연의 땅을 모방한 서식지를 만들고 굴과 작은 오두막을 포함해 지연이 기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보호받으면서도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을 것이었습니다. 2주는 짧은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호구역으로 데려갔고 놀랍게도 루비는 새끼들을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여우는 지연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방문해서 그들은 보호구역의 상주 야생동물들을 만났습니다. 긴장된 순간은 보호구역의 순찰견인 나이든 저먼 셰퍼드 태호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태호와 여우 가족 사이에 끼어들어 보호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되고 온화한 태호는 위협 없이 그냥 누웠습니다. 몇 분 안에 여우 새끼들은 이 새로운 큰 개를 탐험했고 루비는 조심스럽게 승인하며 지켜봤습니다. 태호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듯
새끼들이 주변을 탐험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아름다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태호는 그들과 동행하며 또 다른 보호층을 추가했습니다. 보호구역 직원들은 두 마리의 큰 개, 아키타견과 저먼 셰퍼드, 다 여우 가족을 함께 키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지연은 사진 장비와 연구 노트를 챙겨 보호구역의 작은 집으로 영구히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기록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며 이야기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 행동 연구자, 동물 애호가들은 이 종간 협력의 예를 찬양했습니다. 기부금이 쏟아져 연구와 서식지 개발 확장에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루비의 새끼들은 거의 완전히 성숙해 보호구역의 여우 개체군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지만 개 형제들과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2번이나 구한 가장 작은 새끼는 유난히 애착을 보여 종종 큰 개 옆에 웅크리고 잤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작은 집 현관에 앉아 민수가 루비 가족과 함께 쉬는 모습을, 태호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소영이 차를 들고 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새 기관에서 우리 모델을 복제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자료는 우리가 종간 관계와 야생동물 복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안개 낀 그 아침, 버려진 강아지를 구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이제 호박색 눈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멋진 개로 자랐지만 루비가 가르쳐준 야생의 매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길들여진 것도 완전히 야생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웠고 어쩌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의 미래를 대표할지도 몰랐습니다. 루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익숙한 인사로 민수와 코를 맞댔습니다. 서로를 찾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찾았고 그들을 보호하며 지연은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산길의 아침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종간관계의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지연의 집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90파운드의 성숙한 아키타견이 된 민수는 루비의 2번째 세대의 새끼들이 초원에서 노는 동안 당당히 루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 새끼는 보호구역의 여우 개체군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지만 개 형제들과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인 상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보존 노력을 고무했다는 점입니다. 보호구역은 확장되어 늑대 혼종과 고아 야생동물이 신중한 감독 아래 공존할 수 있는 특수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박소영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온 연구자들과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민수와 함께 자란 여우들의 인지 발달을 연구하러 왔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초기 결과는 문제 해결과 사회적 협력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줘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루비의 원래 새끼 중 하나가 자신의 새끼들을 이끌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개는 부드럽게 몸을 낮춰 작은 여우 새끼들이 그의 몸 위로 기어오르게 했습니다. 루비는 지연이 어머니의 자부심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유전 연구가 매력적이에요. 한 연구자가 말했다. 여우들은 종간 상호작용 중 옥시토신 생성이 증가해요. 마치 진화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학생들이 교육 투어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관찰 창문에 몰려들어 민수의 독특한 역할을 보며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루비와 함께 새 여우 새끼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쳤고 여우의 은밀함과 개의 힘을 결합했습니다. 저건 개예요. 여우예요? 한 소년이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지연은 특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보호구역은 민수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야생동물 복원에서 건강한 종간관계를 연구하고 촉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자원봉사자, 지지자들 앞에 섰다. 민수를 찾았을 때 버려진 강아지를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자연이 가족과 소속에 대해 스스로 규칙을 쓸 때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나이든 순찰견 태호는 민수의 멘토가 되어 보호규칙을 가르쳤고 자신도 여우의 의사소통 신호를 배웠습니다. 보호구역은 이제 3개의 늑대계 여우 가족 단위를 보유했고 각 단위는 독특한 역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정훈 수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비의 새끼에 있던 유전자 돌연변이 기억하시죠? 보존된 몇몇 여우에서도 비슷한 징후를 찾았어요. 가축계와의 근접성이 적응적 유전자 발현을 촉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는 진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내리자 지연은 자신이 좋아하는 전망대에 갔습니다. 민수가 곁에 나타났고 루비와 그녀의 확장된 가족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별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의 눈에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보호구역 문에서 발견된 버려진 어린 코요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공격적이지 않고 환영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루비는 새로운 이 냄새를 맡더니 엉킨 털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출된 모든 동물, 예상치 못한 우정은 희망의 직물에 실을 더했고 이는 종의 경계를 넘어 뻗어갔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호주의 보호구역에서 온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방법을 연구한 후 고아 딩고와 가축개를 성공적으로 짝지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는 산악구조 활동에서 여우와 아키타겐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박소영이 그들과 합류하며 말했다. 동물의 의식과 사랑의 능력을 이해하는 방식의 혁명이에요. 민수는 지연의 다리에 기대었고 그의 따뜻한 무게는 익숙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루비의 새끼들은 달빛 아래에서 놀았고 루비는 태호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신뢰와 애정으로 자연의 장벽은 녹아내렸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 많은 동물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경계를 넘어야 하며 더 많은 마음을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드넓은 하늘 아래 한 여인, 한 아키타견, 그리고 한 여우는 가족이 종이 아니라 선택으로 정의됨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자연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작은 구석에서 불가능은 아름답고 놀랍고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루비의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당신은 정말로 비범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과 연민이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의 간극조차 메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가족이 종이나 유전으로 정의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 만드는 유대에 의해 정의됨을 상기시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용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도전에 직면했거나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찾고 있다면 민수와 루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두 종의 신뢰와 사랑으로 자연의 규칙을 다시 쓴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동물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상한 동물 우정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민수와 루비의 여정이 사랑과 가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줬나요? 세상이 종종 차이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강력한 일은 연결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비범한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두세요. 당신만의 기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